법장 경례. 교구장을 할 때에 이 구의교당을 봉산 이경봉 교무님 계실 때에 여기를 몇 번 다녀갔는데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새로 법당을 아주 깨끗하게 신축을 하고 또 우리 구의교당 교도님들 또 면목, 성동 이렇게 이제 세 교당이 합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법회를 보게 돼서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아주 지금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지방에서 한번 불러줄만 한데도 그게 안 불러주더라고요. 구의교당도 사실은요 한번 불러줄만 하고 기다렸는데도 영 안 부르더만 금년에 와서 이렇게 이제 참 저를 불러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참 우리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 일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아주 즐겁게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제 금년이 지금 이제 본기 104년이고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모두 각 교당에서 대각 개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그 뜻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와 같은 계기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종경 서품 1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최초로 하신 그 말씀이 있으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건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뚜렷한 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런 대각을 이루신 당신의 대각의 심경을 말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대각 개교절을 당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이 지금 밝혀주신 이 대각의 일성 첫 법문이시죠. 이 의미를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떻게 좀 지금의 현대 시대의 코드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도님들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애쓰시죠? 별로 애 안 쓰신 것 같네 보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대하면서 그냥 한국 사회 또는 중국이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가지고 이런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는 지금 총부도 말이죠. 중국 때문에 이게 지금 서쪽 아닙니까? 우리 총부 있는 곳이 전라북도요. 그래서 중국 때문에 손해를 참 많이 봐요. 맨날 서해 바다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데는 동해 쪽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서쪽에서 그런 피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죠. 이 사회적인 현상이지만도 이 사회적 현상을 말이죠. 우리 원불교의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현상을 우리의 교리로 해석해내야 됩니다. 맞죠? 우리의 교리로 말이죠. 미세먼지를 해석하자. 오늘 제가 뭐지 성립법문 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얘기부터 제가 먼저 하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말인데 왜 미세먼지가 생겼느냐?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 일생에서 만유가 한체성 그랬죠. 그리고 만법이 한거는 그랬죠.
한 체성, 한 권은 이거를 말이죠, 교도님들이 비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우주에 벌려있는 모든 존재들은 말이죠, 하나의 체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지금 블랙홀에 대한 뉴스 모두 보셨죠? 지구로부터 말이죠 5만 5천 광년이 떨어졌대요. 있는 곳에 블랙홀이 있다는 존재를 실책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은요, 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만유가 한 체성이다,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한 체성이에요, 하나의 체성이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나와 우주 만물과 별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맞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인류는 말이죠, 인간의 탐욕, 인간들이 욕심이 많다, 이 말이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다, 이 말이죠. 맞죠? 자연을 훼손했어요. 훼손한 자연을 훼손한 그 자연 훼손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미세먼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이건 뭔가 하면요, 천지배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천지에 배언했기 때문에 그 천지의 배언의 결과를 말이죠, 미세먼지로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한 체성이다, 하나의 체성이다, 이 말이죠. 저건 저것이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그 대각의 경제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존재는 하나의 체성이에요.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개백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식으로 선포를 하고, 개백학, 개백, 여러분들 개백은 들었죠? 물질이 개백되니 정신을 개백하자, 이게 대종사님 우리 개교 표죠. 그래서 개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셨는데, 우리 원광대학에서 지금요 그 개백에다가 학을 붙여요, 학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사회 내지는 세계에다가 말이죠, 개백의 학, 이 학을 말이죠, 우리는 선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체성이다. 과거는요, 그래서 지금 금년이 원기 104년이죠. 지금 3.1운동 만세운동 사건 100주년 금년이라고 모두 다 뉴스 보시죠? 그때 우리 소태단 대종성에서 3.1운동이 나셨을 때, 만세 사건이 났을 때에 정산종사님에게 누가 물으셨어요. 시국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정산종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개백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다,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 드리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경전에 나오죠? 이게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만세 김일성 100주년이라고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지고 100주년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3.1운동 만세운동을 말이죠, 개백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다 그랬어요. 상도소리가 뭡니까? 사람 죽고 나면은 꽃가마 타고 가요. 맞죠? 거기 상이 아닙니까? 요새는 꽃가마 안 타대요. 뭐 타는가 하면 리무진 타고 가대요. 그래서 저 리무진 아직 한 번 안 타봤거든요. 저 죽고 나면 리무진 그때 탈 것 같아요. 리무진 태워줄랍니까? 예, 여기서 지금 이 서울교도님도 저 리무진 태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힘 안 써도 태워줄 거예요. 예. 자, 근데 그걸 타고 가는데 상도 소리를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상도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마지막 보내는 소리예요. 맞죠? 사람 마지막 보내는. 아이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려나. 저 어릴 때요, 우리 조상님들 하고는 상여를 가거든요. 상여꾼들이 다리 하나 건너려고 하면요, 안 가요. 못 가겠네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주들이 나와서 절하라 그래요. 절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찔러 넣고 절을 해야 돼요. 거기다 이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돌 하기 싫어서 맞상주고 하고 나면 둘째 상주 보고 싶다 그러고 또 뭐 마지막에 나까지도 절을 해야 돼요. 가서. 그래서 야, 저거 노자해갖고 우리 조상님이 가시는 것 같구나 했더니 또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다 놀아가지더라고. 아이고 헛짓 됐네.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교구장을 갔거든요. 아이 교구장을 갔는데 교무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요, 종제도 아닌데 제를 지는데 교당에서 근데 설법을 해달래요. 그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교도들이요 외상천도제를 지는데요. 그 외상천도제가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내가 처음 듣는 소리거든. 그 외상천도제는 뭔가 하면 돈 안 놓고 지내는 천도제, 그게 외상천도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돈 좀 놓고 지내게 하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무님도 당신이 하지 왜 나보고 합니까? 교구장님이 하면 더 걸발이 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외상천도제 못 지내고 있다니까 그때 내가 깨쳤어요. 아, 우리 조상이 내가 그때 말이죠 상에다가 꽂아준 그 돈이 그게 뭔가 하면 그거를 노자에 갖고 가시는구나. 원리는 똑같아요. 맞죠? 교당에다가 전불단에다가 우리 헌공하지 않습니까? 절 지낼 때. 자, 여기 모신 분들 외상천도제 지내랍니까? 안 하랍니까? 예, 이제 내가 그거 안 하게 만들어놨네요 지금. 자, 뭐 교무님들 얼마나 넣는가 보세요. 자, 그래서 그걸 사람을 볼 때 마지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종사님께서요 뭐를 마지막 보내는 개벽의 상도소리 그랬거든요. 만세운동이요, 일제를 마지막 보내는 상도소리다 이 뜻이에요. 일제 식민지, 일본 식민지를 보내는 상도소리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제를 보내는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해방될 줄 알으셨거든요. 왜 해방될 줄 아는가 하면요, 일본 순사 황이천 들어보셨죠? 그분에게 이제 법명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 이천, 두 이자 하늘천자를 줬어요. 두 하늘이 뭡니까? 일봉 천왕의 하늘에 네가 살 것이고 거기서 월급 받아 먹고 살 것이고 해방된 조국의 하늘에서도 살 것이다. 이거를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천 이렇게 줬죠. 모르고 계속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일제를 마지막 보내는 상도소리. 그 다음에는 말이죠, 선천의 시대를 마지막 보내는 상도소리다. 아시겠죠? 선천의 시대를 보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 후천개벽의 새 시대가 언제, 기점이 언제냐? 그 언젠가 아십니까?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원기로는 몇 년입니까? 원기 9년. 그것 달렸네요. 원기 9년. 그 해가 뭔 해인가면요, 갑자년이에요. 그 갑자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뭔 일을 하셨느냐? 불법연구회의 간판을 최초로 갑자년에 중앙총부를 건설하시고 불법연구회의 간판을 처음 걸으신 해가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이 갑자년을 중심으로 꼭 개벽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개벽의 새 시대를 사는 삶의 원형을 뭐로 제시해 주셨느냐?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계백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최초의 대종사님의 이 법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계백의 이념을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융복합의 이념이에요. 계백의 이념은요, 만유가 한차성 만법이 한 거는, 이 말씀 속에는 이념적인 어떤 이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융복합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한차성 한 거는이라고 하는 이 계백의 첫 이 말씀 속에는 융복합의 이념. 자, 융복합 아시겠습니까? 뭔 소린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지 법문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융복합. 융복합은 뭔가 하면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융복합돼요. 계백의 새 시대의 코드는 어떤 코드인가 하면요, 융복합되는 시대의 트렌드다. 시대의 흐름이 뭐랍니다? 서로 섞이는 거예요.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가지고만 지금 말이죠, 그것은 뭐가 나는, 섞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섞여가지고는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융복합이에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섞여가지고 융복합시켜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종교 많죠? 종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가장 심화된 사회 현상.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슬람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도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4, 5만 명의 이슬람 신도가 한국에 존재해요. 한국 사람이 이슬람 신도가 된. 그래서 4, 5만 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슬람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거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기독교를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였죠. 받아들여 가지고는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면 서학 그랬어요. 서학, 서쪽 학이다. 그러면 서학의 반대는 뭡니까? 그건 아시네. 동학. 그래서 동학이 왜 생긴가면 서학의 반대거든요. 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자, 이런 고통을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이죠, 자, 기독교에 대한 고마움을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모이신 교도님들, 기독교에 고마워합시다. 이게 대답이 괜찮아요.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 자, 왜 고마워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고마워하는 걸 알아요. 왜 고마워해야 되냐?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문화의 엑기스예요.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 말은요, 그 문화권의 엑기스를 종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봅시다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였죠. 1500년의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불교의 문화를 한국의 토양에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에서 유교를 받아들였죠. 500년간 말입니다,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 문화 토양 속에 깔았어요. 근래는 기독교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인 기독교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됐죠. 맞죠?
아니요, 이게 안 맞는가 봐. 지금 아니 제가요 지금 기차 타고 돌아다니고 하면요, 대전역 또 익산역 이런 데 가면요, 제가요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딱 가면요, 적어도 저 정도 되면 두루마기 입고 하면은요, 익산에서 두루마기 입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이 어디 사람, 원불교 사람인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저한테도 전단지를 주면서 하나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다니까요. 자, 여기다 대면 여러분들은 양반이에요. 그건 너무 양반이라서 원불교 교화가 안 돼. 진짜 맞죠? 옆에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나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다 교당 가자고 말 안 해.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요,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부산교구장 할 때요, 새 시대 새천지 새 신앙운동을 하자.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개벽의 새 시대. 그러니까 신앙운동도 우리는 달려야 돼요. 과거의 신앙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새 시대 새천지 개벽의 새 시대의 신앙의 형태는 뭐냐? 뭡니까? 모르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당 갑시다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교당 갑시다 하고 권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인간의 부처님에게 최고의 불공이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교당 갑시다 말로 권해가지고요 정법에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사람 부처님에게 우리가 불공을 어떻게 합니까? 교당 갑시다 교당 갑시다 이 말하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이거 잘해요. 제가 이제 말이 또 엄한데로 갔는데, 그럼 자, 이래갖고는요 기독교가, 그래서 대전역에 가면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그러면 마이크 잡고 말이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자, 한국 사람요 한다고 하면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한국의 극단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 기독교를 말이죠 한국은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고마운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왜 고마운가, 내가 융복합을 얘기하면 지금 합니다. 자, 이제 흐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융복합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요, 폴 케네디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예일대 교수입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미국의 예일대, 유명한 대학이죠. 이 사람의 전공은 역사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폴 케네디 교수는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하나로 깨버렸어요. 이분은요, 다 깼는데, 이제 이분의 역사학적 관점은 뭔가 하면요, 과거는 지정의 중심 문화였다, 역사였다, 맞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계속 지중해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20세기는 그것이 지중해에서 어디로 건너갔는가 하면은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어요. 맞죠? 자, 지금 그러면 21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미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폴 케네디 교수의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동북아로 간다. 동북아시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동경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강의를 딱 하고는 다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동경대학에서 그 청중 중에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21세기 역사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온다고 하는데 동북아시아는 나라가 많다.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을만 하죠. 이렇게 물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면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건 일본밖에 없잖아요. 일본밖에.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뭘 쓸 거 아닙니까? 폴 케네디 교수의 대답이 말이죠, 네버 재팬.
뭔 말입니까? 일본 아니다. 딱 쳐버린 거예요. 그 강령이 그냥 찬봉기한테 초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떠냐? 두 번째 또 물었어요. 폴 캐디의 두 번째 대답이 네버 차이나. 이 뭡니까? 중국 아니다. 이것도 엄청난 말이죠. 수백 년 동안 동북아시아 전체가 한분 문화권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마지막 물었어요. 폴 캐디의 마지막 대답이 Maybe Korea. 뭔 말입니까?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멋지죠? 세계의 석각들이 한국을 주목한다. 자, 이러면요, 왜 이 지금 폴 캐네디가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했는가 아십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융복합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했는가 하면 일본, 서양의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중국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한국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말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계적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양인도 공감하는 문화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어제 그젠가요? JTBC 뉴스에서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대요. Do you know BTS? Do you know BTS? 뭔 말입니까? 당신 BTS 아느냐? Do you know BTS? 에이, 모르는가 봐, 전부. BTS, 방탄소년단. Do you know BTS? 압니까, 여러분들? 예. 자, 왜 이게 지금 이게죠?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BTS가 말입니다, 세계의 K-팝 이 노래의 흐름을 말이죠,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한국에서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는요, 그것은 Do you know BTS 그러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 결과가 뭔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융복합의 사회적 현상이다. 융복합의 문화 이념이 말입니다, BTS로 그렇게 표출되는 거다. 자, 2018년도 작년이죠. 한 해 동안 말이죠, K-팝, K-드라마가 수출해가고 벌은 돈이 얼마냐 아십니까? 23억 불이래요. 우리는 말입니다, 문화를 수출해갖고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한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정말로 자부심 가지죠. 예를 들어서 약간 제가 Do you know BTS 그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외국 사람 만나면은 Do you know Korea 이렇게 물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하면요, 융복합의 결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말이죠, 세계의 모든 문화를 융복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 된 것이고, 그 융복합의 현실이 뭐로 나타나느냐, 대중문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좋죠? 자, 이런 이제 대중문화, 이것이 융복합의 이제 문화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융복합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신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 이제 아까 만유가 한채성 만법이 한거는 그랬죠. 한채성 한근원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하면은 한채성 한근원을 표상으로 표현해 주시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론상이죠. 자, 그래서요, 이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이론상의 진리는 말입니다, 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융복합 이념의 원형이다. 멋지죠? 이런 원형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는요, 한채성 한근원이에요. 이 속에 말이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이념, 사상. 그래서 우리 교법의 총설에 보면요, 제가 지금 책 10권 갖다 놨습니다. 끝나고 나면요, 필요하신 사람만 갖고 가세요. 읽을 사람만 갖고 가세요. 이게 10권이니까요 안 읽을 사람은 갖고 가지 마세요. 읽을 사람만 갖고 가시라니까요. 자, 10권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요.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론상의 진리가 말이죠, 융복합의 원형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상과 이념을 우리는 말이죠, 한체성 한근원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지금 개벽의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이제 첫째는 제가 융복합의 이념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생의 이념의 시대예요. 상생 이념. 그러면은요, 선천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상생의 반대는 뭐죠? 상극이죠. 그래서 상극의 시대는 같다 이 말이죠. 가고 상생의 새로운,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상생의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후천개벽의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면요, 만유가 한체성 방법이 한근원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상으로, 생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양력보고를 거창하게 했네요. 그거 할 때 원광학은 이사장 했다고 그랬죠. 그 이제 이사장을 제가 할 때인데, 이사장을 하면은 학교에 이제 출퇴근을 하거든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 앞에 남학생, 여학생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딱 또 보니까요, 이 벙어리 장갑, 실로 짠 벙어리 장갑 있죠? 그 벙어리 장갑을요, 이게 한 남학생은 오른손에 끼고 여학생은 왼손에 끼고 해가지고 둘이 한 짝씩 딱 나누어 가지고는요, 다정하게 걸어가더라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부럽다. 나는 평생에 저렇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무 솔직했나요?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러다 또 금방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현상을 하나 보면요, 감각 감상이 금방금방 달라진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정남의식이 발동하더라니까요. 둘이 한 짝씩 끼고 있는데 실로 딱 연결시켜 놨어요. 아이고, 저것만, 저거 얼마나 매여가지고 불편할까. 가위가 있으면 싹동 끊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든가면요, 한체성 한근원을 저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구나. 맞죠?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정도, 생각과 사상의 정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차원이 다르죠. 처음에는 부럽다고 시작해갖고 끊어주자. 또 다음에는 말이죠, 저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상생의 이념의 사회적 실천을 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생의 이념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죠. 맞죠? 자, 이런 시대를 말이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극의 시대는 가버렸어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상생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저 며느리 시어머니 참 관계가 옛날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봄볕에는 누굴 내보내는가 하면은,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요. 가을볕에는 딸 내보내요. 예. 가을볕에는 딸 내보내요. 맞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과거 시대의 상극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뭐로 설명해내야 되느냐? 원불교의 교리의 이념으로 설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이 다 뭔가 하면 상생의 관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세먼지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겨울에 김제 평야 이런 데 이렇게 가면요, 겨울에요 추수하고 볏짚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 설탕과 같이 하얗게 해놓은 거 보셨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게 천지배은이다. 그래갖고 내가 천지배은이라고 방송 강의에서 했어요. 그렇지만도 대구에 있는 우리 형님이, 이 양반도 법사요, 법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야 이 사람아 그것을 왜 천지배은인가 그래요. 그 형님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사람아 그거 소유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천지배은이라는 거요? 아유, 그게 인간의 탐욕은 엄청난 거예요. 볏짚까지도 우리가 쌀 얻어 빼먹었죠? 벼 빼먹었잖아요. 빼먹고 나서도요, 볏짚까지도 인간은요 탐욕으로 그걸 다 가져온다니까. 그 볏짚은 말입니다, 뭔가 하면 토양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지금 법사 형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변소 퍼가지고 논밭에다 냅니까?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바다다 버려요. 바다다요. 이거 정말로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뭔가면요, 이게 천지배은이에요. 이걸 모르고는 법사가 말입니다, 모르고는 방송 잘못했다고 나한테다가, 아이고 자기 생각이 미치지 못한. 내가 우리 형님 오늘 지금 그 양반이 어디 가 있는가 하면요, 영산 국제마음훈련은요 단계별 훈련하러 왔어요 지금요. 이게요, 그래서 천지배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지의 복원을 하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천지복원을 말씀? 아이고 요새 또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면 이 돈이 된다고 하면은요 다 지금 하는, 이게 이런 사회적 현상을 우리 교인임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니까요. 저 옆에 말입니다, 해타원 신기원 교무로 그 양반이 평생 동안 33년간 지금 뭔가 법복불사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의 교회 사니까 가까워요. 그리고 저를 잘 이제 이렇게 돌봐줘요. 전 남자고 그건 여자잖아요. 그 둘이 연애하는 걸 압니다. 그런 게 이제 잘 이제 하는데, 한 번은 가니까요, 교무가 하나 와가지고요, 고양이 있잖아요, 그놈을 잡아가지고 가축병원에다 가져갔다가 준다네. 그러면요, 쏨놈은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거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쏨놈은 25만 원을 받고 암놈은 35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시에서 지원한다네, 그 돈을. 그게 미쳤지 이것이 말이죠.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요. 세상이 미쳤다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말입니다, 제가요 그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덕을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는 우리 집에요 쥐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마루 밑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게 만들고 밥도 한 번씩 가끔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갔다가 잡아다가 그놈을 거세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돈 벌려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 말이죠. 상생의 인연과는 멀어지죠. 자,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교도님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뭐를 실천하러 오셨느냐? 아까 처음 융복합의 이념을 실현할 거고, 두 번째는 상생의 이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생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쭉 상생을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교리로 봐서는 이 상생이 뭡니까? 아이고, 사언사상이에요. 사언사상. 사언사상 첫째 천지연, 두 번째
부모원, 세 번째 동포원, 네 번째 법률원. 이게 다 뭔가면요, 은혜의 존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몸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집도요, 무정물이죠. 집이 사람이 사는 집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사는 집하고 차이는 아시겠죠? 그게 무정한 것이면서 사람과 같이 사는 집하고요, 그거 안 가고는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은사상을 말씀하셔가지고 후천개백의 새로운 시대의 이념, 한차상 한건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건가, 은사상 사언보언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언을 하자 하는 것이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념의 방향이다. 그리고 개백의 새 시대가 가는 이념의 방향이다 이 말이죠. 제가 저한테요, 지금 서울에서 하는 분이요, 코믹 삼국지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쓰는가 봐요. 그걸 매일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스토리씩을, 코믹 삼국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 스토리씩을요. 제가 삼국지 중고등학교 때 제가요 3번을 읽었어요. 삼국지를요. 근데 또 코믹 삼국지를 읽는데 더 재밌더라고. 지금 조조가 말입니다, 적백대전을 해가지고 조조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그 대목을 뭐로 하는가만요, 적벽가, 판소리, 적벽가 있죠? 아, 이게 있는가 모르는. 자, 판소리가 몇 바탕이 있습니까? 5바탕이에요. 판소리 5바탕. 첫째 뭡니까? 추양가. 두 번째 심청가. 세 번째 흥보가. 네 번째 수군가. 다 참말로 깝깝하네. 그럼 5번째가 뭡니까? 적백가예요. 그 적백가를 말입니다, 판소리 버전으로 거다가 해놨는데요, 제가 그 적백가에 조조가 패망하고 도망가는 그 대목을 적백가에 나오는 가사를 통해 가지고 읽으면서요 10분간을 제가 박장대소를 혼자 했어요.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근데 그거 보면 모두 다 싸맞이고요, 사람 모가지 날아가는 것이요, 삼국지에 보면요 이 목 날아가는 것이 댕그랑댕그랑해요. 선천시대는 계속해서 그렇게 싸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간다 이 말이거든요. 하고 어떤 세상이 오느냐, 상생의 시대가 우리 앞에 개백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 이념을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사언사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엔요, 세 번째는 평등의 이념이에요. 평등의 이념. 자, 이 평등이요, 그래서 이제 뭐가 평등인가 하면요, 이제 아까 제가 저 천도교에서 말입니다, 추운 대신사가요 대각을 해주시고 이제 제시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인내천하니 사인여천해라 그랬어요. 인내천하니 사인여천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 사인여천, 사자는 일사자를 써갖고 섬길사 그래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이게 말이죠 천도교의 메시지거든요. 수훈대신사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요 조선조에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경주용담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경상감사가 계속 오늘은 몇 명 모였습니다, 오늘은 몇 명 모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모여드는가 하면요, 조선조 그 인간 대접받지 못해. 자, 임진왜란 이게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임진왜란 때 말입니다, 저 왜군들이 와가지고, 임진왜란이 뭔 전쟁이냐면 도자기 전쟁입니다. 아시죠? 도자기 전쟁이에요.
갖고는요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잡아갔죠. 여러분들은 잡아갔다 생각하지? 잡아간 것이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요 잡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 간 거 모셔갔어요. 모셔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셔갔어요? 그래서 심수관이를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심수관이가요 여기서는 도공을 할 때 놔두세요. 괜찮아요. 여기 물 있어요. 심수관이가 갈 때요 뭐 갔다냐요. 가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천민 대접을 받은 거예요. 도자기 이건 도공들은 천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반하고는 겸상도 못하고 자리도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가니까는요 지방 관리들이 말이죠 하늘같이 받들거든 자기를. 그러니까는요 우리 누구도 데려오느라 임진왜란 7년간 수많은 도공들을 말이죠 다 모셔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천민대접 받았다네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늘이다 그러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하늘이다 보여드는 거다. 자, 그래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이다. 양반만 하늘이고 임금님만 하늘이고 삼정성만 하늘이고 육판서만 하늘이 아니라 일반 평민 상놈들도 다 하늘이다. 엄청나죠? 이게 뭔 이념입니까? 평등이잖아요. 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군대신자가 외친 것은 평등의 사상이다 이 말이죠. 이 평등의 이념이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평등의 이념을 실천하는 교리가 뭡니까? 사요지요. 예. 사요 첫째 뭡니까? 자력강성. 순서별로 해야지 왜 지자본이 붙으면 가요. 두 번째 지자본이, 세 번째 타자니 교육, 네 번째 공도자숭배. 그래서 이만 가면 이제 평등의 이념을 대종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통해 갖고 실현하게 만든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평등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평등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이제 실천을 이제 해가야 되는데, 우리 교단도 이런 이념을 사실은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제 지난주인가요? 저 지난주에 총부 법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총부 법회, 다음 법회 누가 한다 하면 이제 안내판에다가 갖다 써붙이거든요. 근데 그거다가 어떻게 써붙이는가 하면은요. 교산, 이제 이성택 원로교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붙여 놨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은 시대의 트렌드를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써붙여 놨더라니까요. 아니, 저는 교무죠. 제가 교무죠. 교무만 됐지. 그다가 뭔다고 또 원로짤 갖다 붙여. 이게 미쳤죠. 이게 평등 얘기하면서 원불교도 미쳤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교무예요. 평등.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인간만 평등합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해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벽의 새 시대예요. 자, 개벽의 새 시대인데, 자,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이 개벽이 되는 그 순서를 제가 사회적 현상을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평등을 우리가 이제 새기면서요.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예전에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는 소득의 원천이 뭡니까? 뭐로 돈이 생깁니까? 농산물. 예, 소득의 원천이 농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를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왔습니까? 산업사회가 왔죠. 산업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뭡니까?
공산품이 소득의 원천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같잖아요. 산업사회도 같잖아요. 지금 뭔 사회입니까? 지식정보사회. 그렇죠. 지식정보사회. 그러면 지식정보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뭡니까? IT? 자, 지식정보사회의 소득의 원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신지식이에요.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신지식이에요. 지금 정보가 말이죠. 막 한없이 쏟아집니다. 정보가 쏟아져요. 제가 이 방송 강의를 계속 합니다. 매주 90분씩 제가 녹화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거 제가 다 연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연마를 뭐로 하는가 하면요. 누가 나한테 오만한 휴대폰에 이게 너무 작잖아요. 검색을 좀 하라고. 태블릿 PC. 최순실이 썼던 거. 그걸 하나 사다 주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화면이 좀 크잖아요. 거꾸로요. 거다가요. 단어만 딱 치면은요. 착착착착착 다 나와요. 백과사전, 뭐 불교 대사전, 뭔 사전, 뭐 세계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정보거든요. 정보 아닙니까? 근데 그 정보를요, 정보는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식정보사면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맞죠?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 시대에 우리가 말이죠, 정보는 정보로만 갖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이념과 사상으로 재해석해내야 돼요. 그 해석을 해내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신지식이에요. 저는요, 방송 강의에 왜 제 강의가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네. 신지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다 그럽니다. 아니요, 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요, 태블릿 PC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사회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이제 어떤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면요, 자, 이게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어떤 사회를 가고 있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자, 오늘 내가 이제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조금만 드릴게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은요, 자, 그 그래 중인데 1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요, 뭡니까?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차 칙칙폭폭 하는 거 있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 오늘 오니까요, 김천고등학교 우리 후배가 2사람이 저한테 절했습니다. 저도 절했어요. 김천고등학교 후배 2사람이요. 그 김천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녔거든요. 다니면서요, 추풍령 미치거든요. 추풍령으로 올라가는 차는요, 저 그때 칙칙폭폭하고 하는데 시커먼 연기를 올라가니까요 힘들잖아요. 칙칙폭폭하고 올라가요. 내려오는 것은 추풍령에서 하행 부산 가는 차는요, 흰 연기를 내면서 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 전기를 발견했어요. 이 전기, 이거 갖고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어요. 산업사회를 이끌어갔다. 이게 전기,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산업, 컴퓨터와 인터넷, 이게 말이죠, 생겨가지고는요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가버리고 이제는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개벽의 시대가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개벽의 새 시대가 말이죠.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 A, B, C 세 가지로 내가 오늘 요약해서 말했어요. A는 뭡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들어요. AI, 이건 뭔가 인공지능. 자, 지난번에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했죠. 그래갖고 이세돌이가 한판 이겼죠. 알파고를 바둑과 장기와 체스 모든 오락에서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이세돌, 한판 이긴 이세돌이가 유일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알파고는요 뭐로 지금 했는가 하면 알파 제로 발전했어요. 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커피를 내는 사람이 바리스타 아닙니까? 그 자격증 따죠? 여정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그거 소용없습니다. 바리스타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지금 말이죠, 로봇이 커피를 내는데 바리스타가 내는 것보다도 로봇이 내는 것이 맛이 더 좋대. 지금요 서울에 지금요 동장했다니까 로봇이요.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요 인간의 수많은 직종들이 사라져요. 자동차 운전수 다 없어집니다. 자동차 운전수 다 자율주행차로 가는 거예요. 싹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AI, 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B,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B, 이게 B는 뭔가 빅데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자, 빅데이터가 뭡니까? 자, 제가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초고속으로, 빅데이터는요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그게 뭔가 빅데이터예요. 이 말 알겠습니까?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이게 빅데이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빅데이터의 현실을 원불교의 교리 이념으로 우리는 해석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해석이 뭐예요? 초고속은 뭡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죠. 지난번 블랙홀 나왔는데 5,500만 광년, 5,500만 광년 왜 떨어진데 블랙홀이 있다고 지금 뉴스 봤죠? 아,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30만 킬로. 박수 한번 치세요. 예, 30만 킬로. 이 30만 킬로로 1초 가는데 1년 가는 것이 1광년 아닙니까? 이건데 지금 저거 블랙홀이 있는 곳이 5,500만 광년, 너희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블랙홀이 있대요. 그게 지금 증명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초고속 얘기하다가요, 초고속, 이 초고속은 뭔가 하면요, 요시요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서울을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 뭐 이제 KTX나 이제 지금 SRT 타고 다니거든요. 익산까지 얼마 걸는지 아십니까? 1시간 한 15분, 뭐 이 보통 차는 그러고요. 제일 빠른 차는요 1시간 5분 만에 가더라고요. 용산에서 출발하는데 딱 익산 한 번 쉬어요. 근데 딱 1시간 5분 걸려요. 근데 이 스피드가 계속 빨라지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은요 기존의 시간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시간 개념을 깨버린다 이 말이죠. 1시간, 2시간 뭐 이런 것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리 중에서 시간의 개념을 깨버린 교리가 뭡니까? 예? 영생불멸 맞기는 한데요, 우리 교리 이념으로서 시간의 개념을 깨버린 것이 뭔가 하면요 무시선. 자, 무시선 맞죠? 시간 개념을 깨버리세요. 무시선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빅데이터의 두 번째가 초연결 그랬죠. 초연결 그랬죠. 이건 뭔가 하면요, 공간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리 중에서 공간 개념을 깨버린 교리가 뭡니까? 무처선. 예. 자,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 유식하게만, 자, 4차 산업혁명은 말입니다. 원불교의 교리 이념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 대종사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우리 교리 이념을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 난 것을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들 Do you know BTS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Do you know Korea? 예. 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는 뭔가 하면요, 크라우드는 뭔가 하면 가상 저장 공간. 아시겠죠? 뭔가 크라우드 C 가상 저장 공간이에요. 그 가상 저장 공간에 이제 무한한 데이터와 정보가 다 저장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4차 산업혁명이다. 자,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제 머릿속이 뭐가 들었습니까? 자, 제가 말입니다, 이 머릿속에만 이제 엄청난 가상 저장 공간이 저에게는 장치가 돼 있다니까요. 수많은 데이터와 지식들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말입니다, 때에 따라 갖고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표현해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잘하죠? 내가 옆구리 찔러 절반은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 근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우주의 진리는요, 극하면은 변합니다. 믿습니까? 극하면은 변한다. 믿어요? 극하면은 변합니다. 자, 음이 극하면은 양이 오죠. 양이 극하면은 음이 오죠. 이게 말이죠, 우주의 원리예요. 극하면은 변해요. 자, 그런데 이걸 말이죠, 극하면은 변하는 이치를 말이죠,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동양의 원리가 그런다, 음양상승이 극하면 변하는 이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역사적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이걸 연결 못 시켜내고 신지식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들어내 줄게요. 내가. 자, 극하면 변하는 실제의 역사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르시죠? 중세, 서양에 있었던 중세 있죠? 중세 천년간 뭐가 극했습니까? 아이고, 종교가 극했잖아요. 중세 천년간은 완전히 종교가 극했어요. 학문 중에서 가장 사변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이 철학 아닙니까? 철학까지도 말이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권위가 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극한 신의 권위가 계속 유지하는 거 합니까? 아니죠. 극하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의 존재에 매몰돼 버리는데, 중세의 천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극했거든요. 종교가 극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찾는데 뭘 찾는가 하면 인간을 찾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인간을 찾아내는 운동이 뭡니까? 르네상스. 아시겠죠? 서양의 르네상스는 뭔가면요, 종교가 극했기 때문에 그 극한 종교에서 인간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신의 권위에 매몰돼 버렸단 말이죠. 매몰돼 버린 인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철학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데카르트가 일으킨 철학의 혁명, 명제에 뭔가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신 속에서 인간을 찾아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극하면은 변합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지금 극하죠. 극에 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 더 발달해 갖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 시점을 미래학자들이, 지금 학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특이점 그럽니다. 그 특이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제가요 혼자 살면서 과일을 깎잖아요. 깎고 이거 먹잖아요. 먹고 나서는 그걸 시체로 가는데 이걸 이 두 손을 딱 그로 과일 거석을 다 들고 세면장 주방 문을 이렇게 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열고 가는데 이게 양손 다 들었으니까 이걸로 못 하잖아요. 뭐로 하는가 하면 이걸로 해요. 요거 뭡니까? 야, 이걸 탁 하면은 딱 그거 딱 밀면은 탁 돼요. 로봇은 이렇게는 못 할 거다. 내가 매일 내가 하면서 내가 로봇은 못 한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능가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극하죠. 과거의 4차 산업혁명이 극합니다. 극하면은 변하죠. 거기서 무엇을 찾느냐? 인간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이죠. 5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5차 산업혁명은 뭔 혁명이겠습니까? 예? 마인드 인더스트리. 자, 오늘 내가 영어 많이 쓰네요. 마인드 인더스트리. 마인드 인더스트리가 뭡니까? 마음 산업시대. 그래서 마음 산업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마음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개교의 표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개벽하자. 멋지죠? 4차 산업혁명 극하면 변합니다. 다시 인간의 마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진리다 이 말이죠. 자, 이미 말이죠, 그런 현장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디에 벌어진가 아십니까? 제가요 원광학원 이사장 할 때 마음인문학 아젠다를 땄는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얼마를 받는가 하면요, 110억을 10년간 110억을 연구비로 받는 아젠다를 땄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인문학의 마음 공부의 현장을 어디다 만들어놨는가? 여수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수 교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우리 교도들이 그 교육을 받고 학교에 투입돼가지고 강의를 1시간씩 하면은 돈을 얼마씩 주는가 하면 5만 원씩을 착착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들은요 지금 아이들 마음 공부 시키고 인성교육 시키고 돈을 착착 버는 교도들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교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예. 2군데 했어요. 마음인문 연구소에서. 서울에 송천교당 있죠? 여기 하고 또 하나는 여수에 하고 2군데다 했는데 서울의 송천교당은 자기들만 교육받지 현장에 한 사람도 파고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수에는요 작년 1년간 24개 학교 4,000명 570시간 1시간씩 5만 원씩을 받고 우리 마음인문학에서 공부했던 교도들이 가서 강의를 해주고 돈을 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멋지죠? 원불교는 왜 생겼느냐? 이거 하루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원불교는 말입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 마인드 인더스트리, 이 산업혁명을 우리는 말이죠 주도해 나가는 원불교 교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으시고 긍지와 자부심 가지시고 말이죠. 자, 이 지역사회 서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불공 중에 최고의 불공이 뭐라 그랬죠? 교단 갑시다. 이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가셔가지고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이 말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가지고 5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의 선구자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해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